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내년 11월을 기점으로 도 아니면 도가 될 겁니다. 아주 폭등을 하거나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남 뉴타운의 층수 상향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남산보다 더 높게 한남 뉴타운은 개발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남 뉴타운이요. 고도 제한 완화와 층수 상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한남 뉴타운 이제 북쪽으로는 남산이 있잖아요. 이 남산은요. 경관 보호를 위해서 90m 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m라면 14층까지밖에 건물을 못 짓는데 한남 뉴타운 지금 현재 2구역과 3구역과 4구역과 5구역에 조합원들이요. 협의체를 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도 완화와 층수 상향을 통해서 14층에서 20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일반 분양이 많이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사업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조합원들의 이득도 상당히 커질 겁니다. 또 일반 분양이 증가하면 사실상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한남 뉴타운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청약 시장에서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약을 통해서 한남 뉴타운을 진출하시는 분들도 일반 분양이 증가하면 좋은 거고 사실상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증가돼서 상당히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과연 14층에서 20층까지 높이 규제를 풀어줄까요? 자, 일단 한남 뉴타운이 만약에 이렇게 14층에서 20층까지 높이 규제가 풀린다고 하면 이 용산에서 보면요. 한남 뉴타운 북쪽에 어디 있어요? 이태원이 있고 해방촌이 있고 이제 후암동이라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암동과 해방촌과 이태원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후암동과 해방촌과 이태원도 한남 뉴타운처럼 향후에 고도 제한 완화와 층수 상향이 함께 추진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만 고도 제한 완화와 층수 상향을 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게 되면 전체 지역을 다 풀어줘야 되겠죠. 한남 뉴타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제 부동산 경기가 많이 꺾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미분양 걱정 크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미분양 지금 세대가 한 1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그 1000세대 중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상적인 아파트의 미분양은 별로 없고요.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종류의 미분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남 뉴타운이 얼마 전까지요 피가 12억에서 13억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프리미엄이 7억에서 8억까지 하향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겁을 먹고 계시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시장은 돌고 돕니다. 꺾일 때가 있으면 다시 상승할 때가 있고요. 상승할 때가 있으면 다시 꺾일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정세 불안과 그리고 금융 규제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다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갈까요? 어느 순간 금리가 인하되고 다시 대출 규제가 풀리고 나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공급인데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과거와 같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한남 뉴타운이 프리미엄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서 진입을 못했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한번 한남 뉴타운에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물론 이제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입지라고 생각하는 강남에서도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정도의 가치를 갈 수 있는 지역이 강북권에서는 성수동이나 한남동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남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남 뉴타운 고도 제한 완화와 층수 상향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봐야 될 게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올 3월 달에 발표한 거죠.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2040으로 넘어왔습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이다. 법으로 정해진 계획이라서 2040년까지 향후에 바뀔 일이 별로 없다. 그리고 법정 최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정 최고 도시기본계획입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요. 서울시에 대한 전체적인 고도 제한과 층수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서울의 중심부에요. 주택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중심의 기능을 고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심지를 고도화시키겠다는 건 뭐냐면 고밀도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서울은 아시겠지만 서울 도심과 여의도, 영등포, 강남으로 이루어진 3도심으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의도와 강남은요,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용용지가 지금 거의 다 바닥이 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마지막 남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아주 거대하게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서울 도심입니다. 그래서 중심지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 규제를 풀어야 된다. 가용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 도심을 어쨌거나 앞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라든가 노후 지역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고도화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풀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푸냐면 높이와 용적률에 대한 도시 규제 완화로 서울 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높이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유연화시키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겠다. 복합용도라는 건 뭐냐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이 혼합돼서 주거지나 상업지로 특정 짓는 게 아니라 이 복합용도라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지역이 복합용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도심을 복합용도 도입을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개발 방식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공격적으로 재개발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존과 규제에서 정비 활성화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2040에서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도쿄라든가 뉴욕처럼 이렇게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을 고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높이 규제를 풀어야지 되고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야지 되고 공격적인 재개발 방식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계속해서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경관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다. 서울 도심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요. 건물들이 다 뚱뚱합니다. 낮고 뚱뚱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산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낮고 뚱뚱하게 지었습니다. 낮고 뚱뚱하게.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과거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천편일률적인 수치화된 기준으로 용적률과 고도 제한을 적용하다 보니까 낮고 뚱뚱한 건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으로 넘어오면서 정성적으로 유연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 기준을 삭제하고 대상지 여건을 고려해서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적정 높이 계획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남 뉴타운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 12층짜리 아파트를 4동을 짓는 거를 48층짜리 아파트 1동을 짓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남산에 대한 경관이라든가 조망권을 덜 해치면서 개발하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이 나올 거고 물론 이렇게 되면 더욱더 하이엔드급으로 조망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대에 분양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층 룰을 삭제시키겠다. 스카이라인 관리 기준을 개편하겠다라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스카이라인 관리 방향에서요. 동일 밀도화해서 유연한 스카이라인 및 경관을 창출하겠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고도 제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죠. 그죠? 서울의 모습을 보면 한강변에 이렇게 박스권, 성냥갑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높이 제한 때문에 높게 못 지은 겁니다. 고도 제한 때문에. 어쨌거나 한강을 이렇게 다 가려버리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아파트를 그냥 차라리 높게 3동만 짓는다면 차라리 이 모습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두바이의 그림인데요. 두바이처럼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만들어지진 않는다. 천편일률적인 수치에 의한 용적률과 높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똑같은 모양의 건물밖에 지을 수밖에 없죠. 이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요런 그림밖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4동 지을 걸 남산 밑에 2동, 3동만 높게 짓는다면 차라리 그게 더 경관 보호라든가 조망권 확보에 밑에 그러니까 남산 뒤쪽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조망권 확보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서울시에서 올 3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산 주변 지역의 높이 완화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에 이렇게 서울시는 답변을 했네요. 경쟁력을 제고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할 것. 역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서울시에서는요, 남산과 한강변 등 서울 높이 제한을 전체적으로 손본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고도지구와 경관지구 전체를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이 결과가 내년 11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말 그대로 손본다. 남산과 한강변 등 높이 규제가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11월 달에 발표가 되면 남산 주변은 주택가와 빌라촌이 될 거고요. 한강변 주변은 아파트촌이 되겠죠.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내년 11월을 기점으로 도 아니면 도가 될 겁니다. 아주 폭등을 하거나 고도지구와 경관지구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이 지구는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였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안 되는구나라고 끝나는 거고, 연구 용역 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 세계가 컴팩트 시티나 압축도시 개발 형태로 가고 있는데 서울은 너무 거기에 비해서 20년, 30년 뒤처져 있다 보니까 서울도 압축도시나 컴팩트 시티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전환해야지 된다라고 만약에 용역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하면 남산 주변과 한강변 주변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가격 급등이 내년 11월을 기준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3월 달에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5월 달에 남산과 한강변 주변에 고도제한 완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제 줬죠. 연구 용역을. 그리고 7월 달에 서울의 약수역 일대 개발 규제를 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약수역이고요. 이 주변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해 갖고 개발 규제, 그러니까 높이 규제와 고도 제한을 완화시킵니다. 약수역 바로 옆에가 어디예요? 남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수역 주변도 사실상 남산에 대한 조망권이라든가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약수역은 더블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서울 지하철 3호선, 6호선 환승역인 약수역 주변 개발 규제가 일부가 완화된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권장 용도 계획을 폐지하고 건물 높이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남산 주변에 대한 약수역 일대에 대한 개발 규제가 완화되면서 남산으로 둘러싸고 있는 중구 지역 쪽에 대한 지역들 있잖아요. 뭐 장충동이라든가 필동이라든가 뭐 남산동이라든가 회연동이라든가 요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규제 완화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태까지는 서울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중구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길성 중구청장이요, 남산에 대한 역사문화지구 규제를 풀고 핵심이 나오죠. 이제 다산로를 명품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 다산로가 어디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당역과 청구역과 약수역이죠. 신당역은 2호선과 6호선이 환승하는 지역이고요. 청구역은 5호선과 6호선이 환승하는 지역입니다. 약수역 같은 경우는 3호선과 6호선이 환승하는 지역인데 이 약수역 주변도 고도 제한, 남산에 대한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인데 최근에 이제 얼마 전 7월 달에 규제를 풀면서 이 지역이 이제 뭐 하게 됐어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라인을 다산로라고 합니다. 이 다산로를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개발한다고 하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구에서는 어디 청계천과 그죠? 그리고 세운상가 일대 그리고 다산로와 남산 주변 지역이죠. 남산 주변에 뭐 있냐면 회연역과 명동역과 충무로역과 동대입구역과 약수역과 버티고개역이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될 대목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같은 남산권인 용산권에 비해서 아직까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액 투자로 내가 개발지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남산 주변 지역을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산로도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지 될 대목이다.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된다? 이 다산로 주변이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개발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점점 도심이 고도화되고 고밀도화되면서요, 전 세계가 공원과 녹지와 숲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숲세권이 앞으로 상당히 뜰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희소성이 있는 지역에서 그 가치를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죠? 어디서? 도심권 안에서.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서울수동 서울숲 같은 지역이죠. 서울숲 주변의 아파트들이 지금 100억대에 육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에 비해서 거의 5분의 1 정도의 숲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녹지라든가 숲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높습니다. 숲세권이라고 하면 서울의 대표적인 숲과 공원이 어디예요? 그죠? 뭐 평창동 같은 뭐 북악산 주변이라든가 남산, 청계천이라든가 서울숲이라든가 앞으로 만들어질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게 어마어마한 그 지역은 가치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편의성보다는 쾌적성, 문가보루는 숲세권 아파트, 녹지가 곧 프리미어, 숲세권 아파트의 인기. 향후 중고 트렌드 제1요소는 쾌적성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직주 근접은 7%밖에 안 되는데 쾌적성이 35%나 됩니다. 교통의 편리성이 24%.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쾌적성과 교통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이라든가 숲세권 도심 안에서 지하철역이라든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노후도가 아주 심한 중구 쪽에 있는 남산 주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앞서 이제 이 아래쪽에 한남뉴타운이 이제 남산 고도 제한을 풀기 위해서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입장은 아직까지는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고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남 뉴타운이 만약에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고 하면 뭐 이태원이라든가 해방촌이라든가 이 후암동 주변은 당연히 연쇄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이 지역에 대한 가치도 상당히 많이 오를 겁니다. 남산은 두 개의 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아래쪽은 이제 용산구고요. 북쪽은 중구입니다. 이 중구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약수역과 청구역 이 위쪽으로는 이제 다산로는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약수역 주변 지역에 남산권이라든가 충무로역 주변 지역 명동역과 회원역역 주변 지역은 중구에 속해 있는 남산권 아래에 있는 노후주택가입니다. 특히 이제 이 충무로 위쪽 지역은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세운상가 이제 개발 현장과 맞물려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용산에 비해서 아직 이 중구 쪽 같은 경우는 역세권 주변에 남산 자락 주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용산에 비해서는 충분히 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부동산 하락기인데 이걸 내가 투자를 하란 얘기냐 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 10년 동안 돈을 많이 버신 분, 투자 수익률이 높으신 분들은요.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부동산 가격이 충격적인 하락이 이어질 때 부동산 투자를 선구매하신 분들이 높은 수익률을 얻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지역보다는 남들이 다 인정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여러분들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심을 꼭 가지신다면 한남뉴타운도 프리미엄이 지금 한 거의 5억 이상씩 빠져 있습니다. 그죠? 너무 비싸서 못 샀다면 어떻게 보면 한남뉴타운 같은 지역들도 지금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산 주변의 남산 주변도 괜찮고 중구 주변의 남산 주변도 괜찮다. 어쨌거나 약수역 주변은 지금 현재 이제 개발이 고밀도로 진행될 예정이고, 이 다산로를 중심으로 이런 지역들도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산 주변의 서울 구도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남산 아래쪽 같은 경우만 좀 개발이 진행이 이제 고도 제한이 풀린다면 개발에 대한 급물살이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주택에 대한 공급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점점 신도시라든가 외곽의 주택보다는 도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그프라이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에그프라이 이론.
계란이 식으면 어디서부터 식죠? 예,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식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노른자가 제일 나중에 식습니다. 뭐냐면 부동산 하락기라든가 상승장 때 제일 늦게 오르지만 제일 많이 오르는 지역이고요. 제일 늦게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이라든가 수도권의 부동산 하락과 서울의 부동산 하락은 또 좀 질적으로 좀 전 틀리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도 지금 많이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전체적인 대세, 추세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도심 녹지 희소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남산 일대 고도 제한 완화는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남산 일대 고도 제한 완화가 뜨거운 감자가 된다라는 건 이 지역에 계속해서 이슈가 터진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관심만 갖고 크게 행동하는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관심을 넘어선 행동으로 이어질 때는 또 내가 그때 움직일 걸 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한남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남산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투자는 여러분들 몫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 중구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말씀드렸고 말씀드렸던 지역들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쯤이면 투자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지금이 됐던 올 하반기가 됐던 내년 상반기가 됐던 반드시 좀 행동으로 좀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의 조금이라도 삶의 질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